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오늘 물건은 대전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 재개발 지역이에요. 도마변동 4구역입니다. 도마변동 4구역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이 물건의 권리 현황을 보니까 후순위 가처분이 한 3건 있어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후순위 가처분은 말소 기준 이후에 있는 후순위 가처분은 소멸한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인수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후순위 가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고, 선순위 임차인이다 하더라도 꼭 선순위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대전 서구 변동의 천일 월드빌 아파트 물건이에요. 뭐 층수는 좋습니다. 14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면 감정 가격은 2억 5,700만 원이에요. 현재 물건 나와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찾아본다고 하면은 도마변동 1구역에 요거랑 비슷한 물건들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에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도마변동 4구역은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가격은 뭐 그냥 적절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아직 멀리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후순위 가처분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유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저 가격이 1억 7,990만 원입니다. 여기에 10%가 입찰 보증금이에요. 1,799만 원 입찰 보증금이고, 면적은 84 타입입니다. 이미 경매 사건이고요.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가격 시점 22년 1월 26일 날 감정평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때쯤이면 가격이 뭐 한참 잘 올라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감정 가격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냥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로 비교해보면 도마변동 4구역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로 생각을 한다면 가격은 조금 높지 않은가 생각해요. 감정 가격이 현재 가격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15층 중 14층 84 타입이고 사용 승인이 2002년이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임차인 현황을 볼 때 말소 기준 권리는 2013년 6월 24일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2년 3월 25일입니다. 자,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이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현재 미전입되어 있어요. 동거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분이 권리 신고를 했어요. 매각 물건 현황 있다가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표에 나옵니다. 이게 전입이 2011년 7월 27일로 신고를 하셨어요. 2013년 6월 24일이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대항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중요한 거는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 보니까 21년 8월 19일. 전입은 2011년에 했는데 또 확정일자는 2021년에 받았어요. 이분 10년 이후에 받았네요. 그래서 순위가 밀립니다. 지금 근저당권 첫 번째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그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 그 다음 세 번째 순위로 돼요. 확정일자로 따지면. 그래서 총 금액을 합치면 첫 번째, 두 번째 근저당권 금액 한 2억 잡고 이분 거 하면은 2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선순위라면 2억하고 9천 합치면 2억 9천 이상 낙찰이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인수되니까 이 금액이.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2년 3월 24일입니다. 근데 이분 배당 요구 종기일이 원래 3월 25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배당 요구는 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아리송합니다. 이것도 지금. 하여튼 일단은 보증금 9천이에요. 이 당시 말소 기준 권리 2013년 6월 24일 기준으로 볼 때 이분이 최우선 변제를 한번 따져볼 만하죠. 그때 최우선 변제는 얼마예요? 대전광역시가 6천만 원에 2천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보증금은 9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분은 최우선 변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선 변제, 요 확정일자로 해가지고 받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또 여기에 있어요. 현황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황서에 보니까 22년 1월 19일 날 이분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1년 7월 27일 날 전입을 했는데 본인 권리잖아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전입이 안 했다가 이때 전입을 했던지, 아니면 전입이 이때 했었는데 중간에 무슨 일로 인해서 전입을 뺐을 거라는 거죠. 뺐다가 다시 이날 전입을 했다고 하면 이분의 대항력은 언제 있는 거예요? 22년 1월 20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행정상 문제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아예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때 전입신고를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초본상에는 이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초본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대요. 주민등록 초본상 전입일은 22년 1월 19일이래요. 그럼 이분이 이때 전입신고를 안 하고 이때
전입신고를 한 거잖아요. 대항력이라는 게 뭐예요? 전입, 일단 전입신고죠.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전입을 언제 했다? 이때 했다. 이거 증빙해야 되겠죠, 이분이 증빙해야 돼요. 전입을 했다라는 걸. 전입하고 어떻게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전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했어야죠. 안 했잖아요. 전입을 안 했잖아요, 이분. 전입했다라는 거 이분 증빙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분이 전입한 날짜, 이거 증빙할 수 있다 그러면 이날로 전입한 걸로 되겠죠? 거기에 점유한 걸로 하면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분이 이날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은 이날 있다라는 것과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거를 특별히 증빙하지 못하는 한은 이분의 전입일은 이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많다.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큰 물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9천만 원이에요. 이 금액만큼을 떨구고 낙찰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을 인수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들어갈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럼 등기부 현황을 볼게요. 소유권 이전, 근저당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이분이 현재의 채무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후순위 가처분으로 3건이 있는데 이 3건 다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한 거를 원상 회복을 하는 거예요. 사행이다 이거. 채권자가 들어올 줄 알고 명의를 넘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목할 거 3억 2천이의 거래가액이 실거래 신고를 보면 이 거래가액이 떠 있습니다. 3억 2천이 최고가예요. 이게 이 가격에 거래된 게 없고 최고 거래가 높게 된 게 2억 1,500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3억 2천은 실거래 신고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2억대 실거래 신고된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선순위 근저당 이분들의 경매 신청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후순위 가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요것이 말소되더라도 이분이 어차피 채무자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낙찰 받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후순위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후순위 가처분 소멸되는 게 맞는데 이 소유권 말소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발생한다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순위 가처분이라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여기 지금 가처분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은행 가처분 신용보증기금인가 그렇죠? 여기 지금 가처분 그리고 한국후지필름 또 가처분 이렇게 3건이 현재 되고 뭐 항소는 안 했어요. 그냥 가처분 인용돼 가지고 다 가처분이 등기부상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 사건 가처분이 이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지금은 2015년부터인가 3년이거든요. 벌써 낙찰돼 버리고 소멸돼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의미 없는 가처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매각물권 명세서를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최선희 설정이 2013년 6월 24일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2년 3월 25일. 그래서 배당 요구는 제 날짜에 맞춰서 잘 했고요. 최선희 설정,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분들이 전입신고 일자,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인데 전입신고가 2011년 7월 27일 날 했다라고 이분이 권리 신고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권리 신고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현황 조사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22년 1월 19일로 되어 있죠? 이게 전입세 열람 그리고 초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법정에서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전입 언제 했냐? 뭐 이런 거 다 증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2년 1월 19일로 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등록 초본상 전입일은 22년 1월 19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 대항력도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이걸 증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대항력은 법적상 전입 플러스 점유입니다. 전입하고 점유를 해야만 대항력이 발생한다. 근데 점유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전입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전입이 그 전에 됐다면 만약에 세대 열람 지금 띄었는데 그날이 아니라 진짜 이날 전입했다라고 하면 증빙을 하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9천만 원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입찰을 해야 되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무조건. 여기 전입세 열람 보니까 22년 1월 19일 날이래요. 이날 기준으로 해야죠. 뭐 법에 가면 이날 기준으로 저는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배당을 아예 못 받아요. 선순위라고 하면 배당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전입 신고가 그날 돼 있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일 요거 보면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확정일자도 여기에 받았어요. 요 소유권 이전 되기 전에 요 시점에 받았고 또 전입 신고는 또 요 시점에 했어요. 여기 이후에 요 가처분 이후에 했어요. 여기 아니
어떻게 이 전입신고를 이때 하고요? 확정일자는 이때 받았어요. 실질적인 건 이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문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행위로 뭐 저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입신고가 늦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다툼의 여지는 하여튼 무조건 있습니다.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그리고 발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오네요. 자, 이제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마변동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먼 지역. 그리고 현재 1구역이나 2구역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보면 요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다. 요 타입의 요 정도 가격이면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월드빌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니까 5구 타입은 1억 한 5천대, 그리고 84 타입은 뭐 3억 초반대 나와 있네요. 지금은 매물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된 걸 보면 요 3억 2천, 요게 이 물건이에요. 지금 이 물건이 2021년 10월에 거래 신고된 가격인데 이거는 어차피 사회행위로 말소 처리가 된다면 실제적인 최고가는 2억 1,500에 거래된 게 요게 최고가네요. 20년 2월달. 그래서 현재 2억 초반대 이상 거래된 것은 없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죠. 재개발 도마변동 4구역 요 구역입니다. 5구 타입은 1억 초반대 현재 이렇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매물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84 타입은 현재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1억 8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때 가격보다도 지금 밑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84 타입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84 타입도 21년 8월 21년 요때 없네요. 뭐 20년 요때쯤이네. 그러니까 요때쯤 가격에서 밑으로 와 있다. 그래서 가격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요. 요게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인지를 제가 볼 때는 면밀히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여기가 아니고 요 지역이라든지 요 지역의 매물들도 같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마변동 5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요 주변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굳이 경매로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봐야 된다. 오늘 물건을 보니까 어때요? 후순위 가처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처분이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3년 안에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소유권이 원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큰 불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이 9천만 원을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인수가 안 되고 인도명령 대상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임차인인지, 배당에 참여한다더라도 아예 돈을 못 받는 임차인이 되는지, 이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가격 분석과 임차인, 이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 금액이 어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되고, 저도 이 물건을 낙찰이 되고 배당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배당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저도 궁금해요. 저도 이런 것들은 한번 끝까지 파헤쳐 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뭐 끝까지 어떻게 나중에 되는지까지도 알아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서구 변동 1001 월드빌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분석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순위 가처분도 후순위 가처분이 있지만 임차인에 관한 판단, 그리고 가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 4구역이죠.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